그 IB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걸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도입을 하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제 어떤 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구에서 이제 관심을 실제로 많이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 IB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새로운 교사학습 프로그램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8월 달에 이제 요 행복한 교육에서 바로 요거를 이제 주제로 다뤘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내용 보시면은 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게 2019년부터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미래 글로벌 일제 양성을 위해서 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초중고교에서 좀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도입 5년 대구가 주도하는 IB 교육이라고 이제 소제목 되어 있는 그 밑에 보시면 이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가 있대요. 비영리 교육재단인 그 IBO에서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 옆줄을 보시면은 소제목으로 그 IB 프로그램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이 대구교육청이 IB 프로그램에 이제 주목한 이유가 두 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4차 산업혁명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게 상당히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가장 일체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주목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 IB 수업하고 전통적인 수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 수업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 자체도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하고 애들한테 그거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수업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교사가 주로 이제 막 질문을 하고, 학생은 그 교사의 질문의 의도에 맞게 이제 답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문제 해결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그 IB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식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에 관한 내용을 이제 파악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획득하고 이거를 다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전이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전이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 A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이 가능한 역량을 키워주도록 수업이 이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스스로 이제 주제를 설정하고 질문 던지고 그걸 해결하고, 이게 이제 학습자가 본인이 다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스스로의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이 IB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B 교육에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게, 교사가 던지고 학생이 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제 스스로 답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업 내용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 수업 내용, 활동 이거를 바탕으로 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과정 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수업이 되고, 그 수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이렇게 일체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예로, 그래서 실제로 이 IB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그 포산중학교에 관한 이제 예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건 그냥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옆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제 중간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포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이제 형성평가,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탐구했는지 수시로 형성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탐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그 따옴표 있는 부분에 중학교에서 지금 시행한 이 아이비 교육에서는 그 학생 주도의 탐구 학습, 교과 융합, 개념 중심 학습, 그리고 학생 개별 피드백을 강조한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원의 이제 전문성이 되게 많이 함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원의 전문성 많이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함양된 부분이 있고, 학교 교육력도 많이 성장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다만 문제가 뭐냐, 이제 교사들이 이제 굉장히 좀 할 일이 많아진다 해서 그런 것들은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포산중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좀 조사, 이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 이렇게 했는데, 보면 교사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맨 뒷페이지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해보니까 이걸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전체 교사 중에 한 83%가 이걸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학생 성장,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찬성하는 교사의 비율이 92%나 될 정도로 교사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호응이 좋은, 물론 이제 좀 본인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 애들 성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은 이렇게까지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반면 이렇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 반응이 거의 둘로 딱 나뉘더라는 거죠. 너무 좋다라는 친구들 반,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 반.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그거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쉽지 않나요? 우리 학부 때 심지어 대학생들도 그렇던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노량진에서 강의하기 전에 제가 대학에서 이제 조금씩 강의를 했잖아요. 심지어 제가 교육대학원 강의도 했었는데, 제 교육대학원 강의가 좀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약간 자랑을 좀 제가 한다면, 예,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는 건 뭐냐면 20명 들어가야 되는 수업인데 막 30명 신청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수강 제한이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 친구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따로 이제 막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들을 수 없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늘리려면 일부러 그 교육대학원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을 늘리려면 강의실도 바꿔야 되고 막 이제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 교육대학원 그 행정부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매 학기마다 제 수업이 너무 인원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좀 약간 놀랬다. 그래서 다음부터 좀 큰 강의실로 해줄 건데, 근데 그래도 또 좀 넘쳤거든요. 이렇게 신청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특별히 이렇게 허락을 하면 그래도 좀 어차피 그냥 뭡니까, 의자만 한두 개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실까지 바꾸는 건 너무 힘들고 약간 좀 비좁지만, 그러니까 옆 강의실에서 의자 몇 개 더 갖고 와서 뒤에 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실 거면은 그냥 선생님이 이제 허락하신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 뭐 행정부에서. 그런데 제가 왜 제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느냐, 제가 뭐 특별히 엄청나게 뭐 강의를 잘해서 사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대학원 수업이었지만 강의식 수업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학부만 해도 지금 강의식 수업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공에 따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교수님들은 발표 수업 이런 거 많이 시키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한정입니다. 저의 케이스로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교수님들마다 다 특성이 있으시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뭐 숭고한 의미가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한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들이 발표 수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편해서 그래요. 예. 사실 저도 강의식 수업도 해봤고 발표식 수업도 해봤는데 발표식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1시간 반, 2시간 그냥 학생들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거 들은 다음에 코멘트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한 학기 내내 발표식 수업하면 나는 편한데 나중에 학생들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한 학기 동안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발표한 것만 기억나고 다른 조들이 발표한 거는 대부분 귀담아 듣질 않기 때문에 뭘 발표했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본인 조가 발표한 그 안에서도 내가 담당한 부분만 기억을 하지 왜냐면 다른 학생들과 그렇게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조 안에서도 같은 그 레포트 안에서도 내가 쓰고 내가 담당한 부분만 기억하지 나머지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 수업이긴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나는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겠다. 발표식 수업 안 하겠다. 왜냐면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다. 발표식 수업을 해봤자 결국은 다 기억을 못 할 거고 그냥 궁극적으로 해도 머리에 몇 개라도 뭐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그냥 다 이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발표식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쭉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듣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이거 저건 막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발표식 수업이나 뭘 준비해서 뭐 하라고 하면은 힘들어 하는데 근데 사실 어린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 뭐 이런 애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사실 이게 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안 되는 애들도 사실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이 과정을 이제 스무스하게 통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거에 관련해서 막 글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 나는 이게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밖에 발표하고 남들하고 막 토론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절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수업을 하고 났더니 이 수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거의 절반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이게 과연 다 좋은 거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들마다 정말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적인 능력이 좀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사실 없는 친구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반으로 갈리는 걸 봤을 때 이 IB 프로그램이 좋긴 좋은데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말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이렇게 좀 못 따라가는 아이들, 이걸 너무 힘겨워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개별적인 도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개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일체형 이런 것들은 지금 현 교육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교사학습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